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자, 선생님이 왼쪽에 써놨는데 가감법, 대입법. 자, 일단은 연립방정식 풀이 방법은 가감법과 대입법이 있어요. 자, 그럼 연립방정식이 뭘까요? 자, 중학교 1학년 때는 우리가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몇 개였죠? 한 개였죠. 그러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은 미지수가 x, y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이고 그 다음 이 미지수의 차수가 1인 방정식을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연립방정식은요. 미지수가 몇 개? 두 개이면서 우리가 차수가 몇이에요? 1인.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미지수 두 개이고 차수가 1인 방정식을 연립방정식. 그러면 연립방정식은 가감법과 대입법이 있다 그랬는데 가감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더하거나 빼줄 거예요. 식과 식을 더하거나 빼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과 대입법은 말 그대로 x를 대입하든지 우리가 y를 대입하든지 이렇게 대입해서 우리가 풀어주는 방법을 대입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풀이를 통해서 가감법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우리가 대입법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어렵지 않아요. 방정식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겁먹지 말고. 자, 3x 플러스 y는 6. 그 다음 x 마이너스 y는 10. 자, 연립방정식은 뭐라 그랬어요? 미지수가 두 개라 그랬죠? 이렇게 두 개, 차수가 1인. 이러한 식을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를 풀어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줄까요? 자, 일단은 하나의 식으로 정리하려면 미지수가 두 개면 풀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소거를 해줘야 돼요. x를 없애주거나 y를 없애주거나. 그런데 x를 없애주려면 여기 3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호도 달라야 되고. 그래서 y를 없애면 좋겠다. 그래서 3x 플러스 y는 6, x 마이너스 y는 10. 이렇게 식을 한 번 더 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부호를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더하기를 이렇게 쓰고 플러스 y하고 마이너스 y를 우리가 소거시켜 주는 거예요.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3x 더하기 x는 몇 x예요? 4x는 6 더하기 10은 얼마예요? 16이죠. 그래서 x는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x는 4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y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1번과 2번 식에서 우리가 x를 4를 대입해야 돼요. 그런데 1번식보다는 더 쉬운 식이 2번이죠. 그래서 2번에다가 이 x 대신에 4를 쓸 거예요. 대입해서 이렇게 쓰면은 즉 마이너스 y는 10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y는 얼마예요? 6. 그래서 y는 마이너스 6. 그래서 이렇게 연립방정식의 x와 y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가감법에서 어떻게 했죠? 이거는 우리가 더하기를 했죠. 덧셈식으로 두 식을 우리가 풀어 주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은 두 개의 미지수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소거해서 이렇게 1차 방정식처럼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풀어주면 쉽게 XY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또 한 문제. 지금은 먼저 선생님이 어렵지 않은 문제를 먼저 썼어요. 그래서 더하기 식으로 한번 해봤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자, 3x 마이너스 y는 얼마예요? 3. 자, 여기 보니까요. 그냥 더하거나 빼서는 우리가 x나 y를 소거할 수가 없어요. 5하고 3 같지 않죠? 4하고 1 같지 않죠? 그러면 어떤 걸 소거하는 게 쉬울까요? 이거를 소거하려면 이거 여기다 3 곱하고 여기 5 곱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 4만 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5x 플러스 4y는 22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 3x, 아니 3x가 아니죠. 4를 곱해야 되니까 4를 곱하면 얼마예요? 12x. 여기도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y는 여기다 곱하기 4하면 얼마일까요? 12가 되겠죠. 자, 이렇게 y를 소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y 앞에 있는 개수의 숫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다 각각의 항에다 4를 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써주고, 자, 여기에서는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이 상태에서도 소거가 되기 때문에 부호를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더하기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없어지겠죠. 그러면 12에서 5 더하면 얼마예요? 17x는 우리가 22 더하기 12는 얼마예요? 34죠? 이렇게. 그 다음 x는 우리가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니까 x는 2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두 개의 식 중에서 우리가 대입을 x에다가 2를 대입해서 y값을 또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위에보다는 아래식이 더 우리가 간단하니까 여기에다 3하고 x 대신에 몇을 대입해요? 2. 그 다음 y는 3. 자, 6 마이너스 y는 3이고요. 마이너스 y는 3 쓰고 넘어가면 2항이 돼서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 y는 음수와 음수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3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어줬는데 x는 2, y는 3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거는 그냥 곱해줄 필요도 없이 그냥 y 소거, x 소거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바로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수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4를 이거보다는 x보다는 우리가 y의 개수를 맞추는 게 더 쉬워서 이 밑에 있는 식에다 4를 곱해서 y를 소거해서 간단히 우리가 풀어 주었습니다. 이해했겠죠? 자, 그러면 요거보다 또 조금 더 어려운 거 차근차근 우리가 풀어 나가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요번에는 2x 플러스 5y는 3, 3x 마이너스 2y는 얼마예요? 14. 이렇게. 자, 이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x의 개수도 똑같지 않고 y의 개수도 똑같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먼저 x를 없애야 될 건지 소거할 건지 y를 소거할 건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 x를 소거한다면 여기다 3을 다 곱하고 여기다 2를 곱하면 좋은데 부호가 똑같으면 우리가 소거가 안 돼서 또 음수까지도 하려면 부호 바꿔주고 힘들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면 부호가 다른 요거 어차피 곱해줄 거라면 여기에다가 y 개수를 맞추는 게 우리가 부호도 안 바꾸고 간단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y를 소거하기 위해서 여기다 다 2를 곱할 거고요. 여기다가 다 몇을 곱할 거예요? 5를 곱할 거예요. 그래서 y의 개수가 숫자가 일치하도록 그래서 소거하기 쉽게 만들 거예요. 자, 복잡한 것 같지만 차근차근히 하면 어렵지 않아요. 2는 4x, 5이 이렇게 10y, 2, 3은 6. 그래서 위의 식을 2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자, 두 번째 식도 5를 곱할게요. 3, 5, 15x 마이너스 2, 5, 10y는 얼마예요? 70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보세요. y가 개수가 똑같고 부호가 다르니까 소거하기에 쉽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간법에서도 플러스 부호를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소거가 되겠고요. 자, 4 더하기 15는 얼마예요? 19x. 6 더하기 70은 얼마예요? 76이 되겠죠. 자, x는 얼마예요? 19분의 76. 그러면 이게 약분이 될까요? 자, 19 곱하기 4.
4, 9, 36, 4일은 4에서 3 더하면 76. 19가 우리가 76하고 약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몇으로 약분이 돼요? 4가 되겠죠. 그래서 x는 얼마가 나와요? 4라는 숫자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분수가 나왔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분이 되면 약분하시고 이렇게 약분이 안 되면 우리가 그대로 쓰면은 x값이 되는 경우겠죠. 그래서 분수가 나온다고 해서 틀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수가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는 지금 4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완전히 풀어주기 위해서는 y값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x는 4 먼저 써주시고 x는 4. 자, 그 다음 y를 구해야 되는데 어떤 식이 좋을까요? 위에도 괜찮고 뭐 아래도 괜찮고 상관은 없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해 볼게요. 요 식에다. 자, 이 x 대신에 4 나왔으니까 4 쓰시고 5y는 3. 자, 5y는 3 쓰시고 2, 4, 8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래서 5y는 마이너스 5. 그래서 y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 자, 이해했나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또 정리를 하시고, 자, 차근차근 우리가 단계별로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고, 그 다음은 우리가 또 대입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대입법. 대입법은 말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x는 4y 플러스 1, 그 다음 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쉬워요. x 대신에 요걸 우리가 대입하면 되니까 말 그대로 대입법이잖아요. 자, 그러면 x 대신에 대입할 거예요. 자, x 대신에 요걸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4y 플러스 1.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x 대신에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바로 할까요? 4y 마이너스 2y는 2y가 남죠. 그리고 마이너스 3 써시고 플러스 1이 넘어가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2y는 마이너스 4, y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자, 말 그대로 x 대신에 요 위에 주어진 식을 그대로 우리가 대입해서 푸는 거를 우리가 대입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x는 우리가 또 구해야 되겠죠? y는 구했고, 그래서 이 식에다 할까, 저 식에다 할까, 뭐 위에 식에다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x는 우리가 4 쓰고 y 대신에 얼마를 얻었어요? 마이너스 1을 찾아냈죠? 플러스 1. 그러면 x는 4, 2, 8인데 마이너스 8이고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7. 그래서 x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의 대입법은 이렇게 x가 주어지면 x 대신에 여기 가로해서 넣어주면 우리가 풀 수 있고 x가 나오면 또 y도 대입해서 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풀어줄 수 있어요. 자,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개의 식을 하나의 식으로 정리만 해서 방정식처럼 풀어주면 돼요. 자, 그게 가간법이냐 대입법이냐 그 차이고요. 자, 요번에는 x를 대입했고 요번에 y를 한번 대입하는 식을 해볼게요. 자, 2x 자, y를 썼고 2x 마이너스 y는 3. 자, 이 연립방정식이 있네요. 요번에 y를 대입하라고 이렇게 y가 정리되어 있죠? 그러면 2x 쓰시고 y 대신에 이렇게 가로 쳐놓고 자, y 대신에 요걸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4x 플러스 5. 자, 2x 여기서부터 방정식 우리가 중1 때 너무 잘하죠? 그 방식으로 풀어봅니다. 가로 앞에 음수 있으면 부호 아무 생각하지 말고 부호 바꿔주시라 그랬어요. 실수 안 하는 방법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동량 정리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2x 3 쓰고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는 8, x는 음수 하나니까 살아있고 2, 4, 8이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라는 답을 우리가 대입법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식 중에서 내가 좀 더 쉬운 식, 간단한 식에 대입해서 또 y 값도 찾아내야 되겠죠? 자, y는 4, x 대신에 얼마예요? 마이너스 4 플러스 5.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6 플러스 5잖아요. 4, 4, 16이니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1.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1이란 답을 또 쉽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대입법도 말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우리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일단 미지수가 두 개니까 한 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문자를 하나 소거시켜주고 그 다음부터는 방정식처럼 풀어주면 되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중1 거, 중2 거 겁먹지 않고 우리가 뭐든지 쉽게 이렇게 푸는 재미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는 대입법이 조금 더 어려운 거. 3x 플러스 y는 1, 5x 마이너스 2y는 12. 선생님, 아까는 x는 얼마, y는 얼마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냥 대입만 하면 쉽게 풀었는데 이거는 연립방정식이 아까 처음 배웠던 가관법식으로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돼요. 고민할 거 없어요. 우리가 정리해주면 되잖아요. 자, 요 식을 정리합니다. y는 하고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1 마이너스 3x 우리가 정리해서 쓰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건 나중에 쓰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썼고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를 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겁먹을 거 없잖아요.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요식과 요식을 우리가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대입법을. 자, 그러면 5x는 그대로 쓰시고 2 쓰시고 그 다음 y 대신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방정식 풀어갑니다. 5x. 자, 가로 앞에 음수가 있으면 부호 바꾸라 그랬죠? 플러스. 부호 중요합니다. 2, 3은 6x, 마이너스 2, 1은 2. 그래서 분배법칙을 해서 풀어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량 정리하면 11x는 넘어가면 12 플러스 2. 그래서 x는 얼마예요? 11x는 14. 그래서 x는 11분의 14. 선생님, 분수가 나왔어요. 어떡하죠? 분수 뭐가 어려워요? 그냥, 약분 안 되면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x는 11분의 14. 우리 친구들이요. 자연수가 안 나오고 정수가 안 나오면 우리가 겁을 먹어요. 내가 틀린 거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잘 풀잖아요. 그래서 x는 얼마 나왔죠? 11분의 14. 자, 그러면 y값도 구해야 되잖아요. y값. 그럼 요 식에다 우리가 대입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y는 마이너스 3쓰고 x 대신에 얼마예요? 11분의 14 플러스 1. 자, y는 어떻게 해요? 이거 약분되는 거 없어요. 마이너스 11분의 14 곱하기 3 하면 42가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1. 그런데 플러스 1은 우리가 분수로 여기서 아예 고쳐주고 계산하는 게 답일 것 같아요. 11분의 얼마예요? 11. 자, 1이라는 건 분모 분자가 같으면 다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y는 부호가 다르면 큰 쪽에 부호 쓰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빼준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걸 빼주면 얼마예요? 31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1분의 31 이렇게 우리가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전에는 정수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은 분수 나오는 걸 일부러 선생님이 했어요. 분수 나오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또 혹시라도 이렇게 나오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분이 안 되면 그 답을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연립방정식
방정식의 풀이에서 오늘은 가감법, 대입법 이렇게 풀어봤어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또 다른 우리가 연립 방정식의 푸는 방법을 또 배울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어요. 안녕.